자, 용신과 조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조우가 먼저다, 격국보다 조우가 먼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주가 이제 자연철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용신과 관련해서도 이 조우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그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명을 추리할 때, 우리가 명을 살필 때는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죠? 내격이라고 그랬죠?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한다. 반드시 뭐다? 기후와의 관계를 살펴 논단했다. 만약에 추운 겨울에 나무가 태어났다. 근데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다. 뭐 주변에 뭐 물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해월의 감목이면 춥잖아요. 그랬을 때 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다? 화가 있어서 이걸 녹여줘야 얼음이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죠. 물이 따뜻해야 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봄처럼 봄에 돼야 나무가 얼음이 얼어서 우수를 지나서 얼음이 녹고 그 물이 차가움이 점차 해소되면서 이렇게 나무를 수생목할 수 있죠. 수생목. 근데 물이 얼어 있으면 나무를 수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는 게 이제 이 조우론이에요. 조우론. 이 조우론은 기후를 조절한다. 그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격국용신의 희기를 정할 때 길신과 흉신을 살피기 앞서 조우를 먼저 고려한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관인쌍전. 자, 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관이 있는데 이 관이 나와에 바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관극아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 관생인 인생아 이런 식으로 인성이 관의 느낌을 나에게 소통시켜준다 그랬죠. 이게 중간에 소통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자로 말하면 남편이고 나고 여자고 남편이 사랑을 매개체를 통해서 소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성이 없는 여자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어쨌든 관인쌍전으로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귀하지 않음이 없다. 귀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겨울철에 난 가불목이 인수 수의 원령을 받으면 그러면 해 자월하고 자월 갑목이 자월에 나면 경신금이 경금신금이 또는 신금이라고 할게요. 정관이 투출했다 해도 꼭 귀한 것만 아니다. 무릇 금은 차가워 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니 금생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쐬니까 얼마나 차가워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문고리가 쫙 달라붙죠. 세수하고 나서 시골서 추운 겨울에 세수하고 들어가면서 문고리를 잡으면 몸에 싹 손에 달라붙어요. 얼음처럼. 얼어붙게 만드니 동수 얼려있는 물이 어찌 나무를 생할 수 있겠는가. 이때는 식신이 투출하면 귀한다. 식신은 뭐예요? 목생화죠. 그래서 식신은 뭐냐면 병화가 되겠죠. 해가 뜨면은 얼음이 녹고 물이 풀어지겠죠. 봄에 목일간이 화를 보면 목화통명이 된다. 우리가 목화통명을 하죠. 목화통명은 봄의 목이 화를 만나면 목화통명이 된다. 여름철의 화, 예컨대 뭐 같은 간목인데 자 묘월의 간목과 그 다음에 간목인데 4, 5월 달에 간목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때는 인묘지는 뭐예요? 봄이기 때문에 봄에 그러나 여름철의 목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모를 때 뭐냐면 여기에 신금이 오잖아요. 신금이 오면은 뭐죠? 관이죠. 여기도 신금이 오면 관이에요. 그런데 봄에 관을 본 것과 여름에 관을 보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목에게 관성은 금이지만 여름철이라서 관이 극을 받게 된다. 화극금으로 금을 받죠. 화극금을 관이 깨인다고 보면 되겠죠. 극을 받게 되므로 좋지 않다. 가을철에 금일간이 수를 만나면 금수 상함이 된다. 이 젖을 함자예요. 자, 가을철의 금이다. 그러면 가을철의 금이면 경금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다. 근데 수를 만난다. 수를 만나면 임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금수가 젖어 있어요. 서로 아직은 물이 얼려 있을 때다, 안 얼려 있을 때다, 얼려 있지 않다. 그래서 금과 수가 서로 젖을 함자, 서로 교류해서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겨울철의 금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자, 겨울철의 금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목가통명은 자, 겨울철의 금은 뭐냐면 자, 경금이 자, 해월이 태어났다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려 있죠. 얼려 있죠? 이때 수를 또 봐요. 임수를 보면 겨울에 얼어 있는 물만 만나 있어요. 그러면 금이 아주 차갑죠. 그런 식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 두 개의 간목과 두 개의 경금인데 느낌이 다르죠. 자, 봄의 간목은 뭐 살랑살랑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고 여름철의 간목은 뭔가 오화에 의해서 뭔가 수증기 물기가 없이 바짝 마른 땅바닥에 그냥 혈기가 아지랭이 막 뜨거운 복사판이 막 복살이 올라오면서 나무가 굉장히 메말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나요? 여름의 간목은 파란 잎이 막 돋아나고 여름의 간목은 메말라서 시들시들하고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가을에 금이 물을 만났을 때 반짝반짝하는데 겨울에 물을 만나면 그냥 금이 얼어있는 상태. 이런 것처럼 느낌이 다르죠. 이 모든 것은 뭐다? 같은 간목, 같은 경험이지만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 이 태어난 월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뭐다? 이거는 우리가 말한 조우다 이 말이죠. 조우. 자, 목가통명은 관성을 꺼리지만 금수상하면은 관성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 왜 나쁘지 않죠? 자, 여기에 경금과 신금이 있을 때 화를 보면 뭐 이게 병화를 보게 되면 칠살이고 정화를 보면 관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여기다 정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화가 녹여주죠. 겨울을. 그래서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을 봐도 해롭지 않다.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나고 지지의 자나 다시 쓸까요? 경금일간이 신월에 났어요. 그런데 옆에 뭐가 있어요? 자나 진이 있어요. 그럼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죠. 뭐 있으면 수국을 이룬다. 이때 천간에 정화가 투출했다고 한다면 제차 임계수가 투출하지 않는 이상 깊게 걸린다. 왜냐하면 밑에 이 수국을 이루고 이 뭐죠? 정화가 따뜻하게 녹여주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천간에서 다시 임계수를 봐보면 어떻게 돼요? 정이 화목 없어져 버리죠. 관이 없어져 버리죠. 개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충해져. 정계충. 그래서 정화가 밑에 돼요. 밑에 물 받았는데 위에가 물이 많으면 떠 있는 정화가 불이 꺼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식신이 편인을 아닌 정인을 만나도 역시 효신의 작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름철에 목이 불길이 치열한 와중에 손쉽게 수인성을 쓰면 그렇게 된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식신. 지금 경금을 갖고 이야기했죠. 우리 경금 갖고 이야기할게요. 경금이 식신이 뭐죠? 금생수, 임수죠? 임수가 있고 편인이 뭐죠? 편인이 아니 정인. 정인이 뭐죠? 토생금이니까 정인이 기토죠. 기토. 이렇게 만나면 식신이 토국수죠.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편인이죠. 이게 뭐죠? 식신이죠. 자, 편인이 식신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토국수로 밥그릇을 엎어버린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도식이라고 그랬죠. 도식. 편인이 식신을 만나면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 탈식이란 말이죠. 여기서 빼앗을 타도 마찬가지고 탈식도 마찬가지고 도식, 탈식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토국수로 이 편인이 식신을 엎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좋지 않아요. 흉신이잖아요. 근데 여름철의 목이면 자, 여름철의 목이다. 간목이 여름철이면 5월 달에 태어났어. 뜨겁죠. 그럴 때 치열한 와중에 수인성을 쓰면 어떻게 된다? 갈증이 풀리죠. 그러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수국화를 이렇게 논하지 말라는 거죠. 수가 뭐냐면 여기 인성이죠. 여기 뭐죠? 식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한다. 수국화로 그거 한다. 이렇게 논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가 있었냐면 금수상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수, 상관이잖아요. 예컨대 금이 아까 얘기처럼 경금이 신호를 타였다. 아니죠. 수 해월이죠. 금수가 되려면 경금이 해월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금수잖아요. 이럴 때 상관 이때 뭐냐면 정화를 본다. 정화를 본다. 이럴 때 수국화 이렇게 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화가 와서 이 뭐죠? 저울을 먼저 해결해 준 거죠. 얼려 있는 경금을 풀어준 거죠. 얼려 있는 물을 풀어주는 거잖아. 녹여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격국 이 격국이라든가 격국에서 이런 얘기 한번 나왔고요. 지금 용신에서도 뭐냐면 용신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앞서서 뭐가 중요하다? 조우가 중요하다는 거죠. 조우가 중요하다는 거죠. 조우. 그래서 꼭 이렇게 봐라. 조우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후자가 틀린 것 같아요. 조후자가 조위급 조우를 급한 것으로 본다. 조우를 급한 것으로 본다. 자평진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목향향 차가운 나무는 햇볕을 향한다. 양은 이제 햇빛을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수봉관, 인수가 관을 만난다로 성격이 된 명이 화식상을 보아도 파격되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된다. 겨울에 간목이 겨울에 자월에 병화를 받다. 화극금으로 되지 않고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화상관 희견수 목화상관에서 수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 목화상관은 간목이 병화를 보면 뜨겁죠. 그렇죠? 그럴 때 수를 봐도 좋다는 거죠. 목화식상은 점체 수의 탈시를 논한 법이 없다. 여기에 수의 탈시 된다 보면 안 되죠. 상관폐인은 개국 중에서 특히 목화상관이 수기를 보는 것을 최상의 격구로 꼽는다. 상관용제로 성격된 명이라도 목화상관은 기격이 되지 못한다. 상관격에서 재성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재성으로 가는데 그때 목화상관은 기격이 되지 못한다. 여기 보면 조토 불심 영수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마른 토는 불심 심하게 되지 못한다. 빼어난 그런 게 되지 못한다. 그 다음 금수상관 견희관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겨울에 얼려있는 금은 화를 보면 좋죠. 금수식상은 화를 보아도 상관 경관으로 파격되지 않는다. 앞에서 했어요. 이것도 상관 대살의 격국 가운데 특히 금수상관이 7살의 화기를 보는 것을 최상의 격으로 꼽는다. 상관 용제로 성격되면서도 금수상관은 기격이 되지 못한다. 동수 불능생목이라. 이거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한번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의 주요 골자는 용신과 기후가 배치될 경우 조우의 시급성을 들어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이 대목을 압축하면 자, 겨울철의 나무는 화가 시급하다. 여름철의 나무는 수가 필요하다. 겨울철의 새는 화를 기뻐한다는 점을
각 격국의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평진전의 관법은 용신을 위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조우를 앞세워서 판단하는 식이다. 목가통명이나 금수상암의 영특함은 춘목과 추금에 녹일 경우에만 한정되는 수식이다. 따라서 하목이나 동금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춘목은 화를 보아 능히 목가통명이 되지만 하목은 목화 분열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간목이 간목이 뭐 임묘진 봄철에 보면 화를 봐야 꽃을 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가 봄철에 나무가 화를 봐야 햇빛도 따스하게 받으면서 나무도 크고 이렇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꽃도 피고 만약에 을목이라고 하면 그런데 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여름철에 태어났어요. 사오미 뜨거워 죽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또 덩달아서 해가 또 떴어요. 온통 화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웠죠. 뜨거워. 불타죠. 불타. 그래서 이 목화분열, 목분화열, 나무가 불타고 화가 열렬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해서 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금수는 능이보와 금수상감이 된다. 그래서 아까 경금이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얼려있는 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를 보면 이 금이 수와 적시죠. 그래서 금수상함이 되지만 여기 만약에 경금이 해자축 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동금은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수까지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죠. 차가우니까 물이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침수탕이 되어 해롭다. 금이 침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수가 탕이 되어서 해롭다. 이들은 상관용제로 성격되어도 쓸모가 없다. 무릇 여름철의 나무는 수를 보아 상관폐인이 돼야 된다. 아까 여름철에 이 나무는 수를 보아서 이때 뭐죠? 목생화니까 뭐예요? 상관이죠? 식신이나 상관이. 그런데 뭐다? 옆에 인성을 차고 있죠. 수가 있어야만 좋은 거죠. 상관폐인이 되어서 좋다. 겨울철의 쇠는 화를 보아 상관대살.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병화를 봤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편관이죠. 살인 거죠. 살. 상관. 여기서 지금 상관이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쇠는 이 상관 임수가 있을 때 살을 보아도 좋다라는 거죠. 원칙으로 우리가 살을 보면 안 좋게 보죠. 칠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철에 쇠는 금수는 이 화를 봐야 날씨가 풀리다. 이게 결국 뭐예요? 전부 결국은 이 조우론이에요. 조우론. 조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격국이라든가 용신에 먼저 이것보다 조우가 되어야만 이게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장에서는 용신과 조우를 봤는데 용신뿐만 아니라 이 격국에서도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조우가 중요하다. 여름철에 나무는 물이 필요하고 겨울철에 쇠에는 화가 필요하다. 그게 비록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관, 대살, 상관, 경관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경우는 조우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원령을 먼저 보고 원령에서 등령했는지 이것을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조우를 고려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가 조열한지 메말라 있는지 아니면은 물이 너무 넘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또 얼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뭐다? 전부 조우에 관계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격국이 됐던 격국론이 됐던 용신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조우를 살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우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